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터진 이후 대한민국에는 박근혜와 촛불, 궁중정치와 광장민주주의의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 차례 담화 등을 통해 거짓 해명과 눈물, 교란책 등을 내놓으며 줄기차게 국면 전환과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정치권은 그때마다 흔들리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은 단호했고 우왕좌왕하던 정치인들을 탄핵의 대오에 세웠습니다. 최대 230만 명이 모인 광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촛불 민심의 역사적인 싸움을 최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른바 최순실 파일, 그중에서도 이 파일을...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정부 비밀 문건을 미리 받아봤고 수정까지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하루 만에 개헌 카드는 좌절됐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진정한 사과보다는 검찰 수사를 대비한 가이드라인 제시 성격이 짙었습니다. 도피 중인 최순실은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담화와 판박이 변명을 늘어놓으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새누리당도 대통령 옹호에 나섭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언론인 얘기도 듣고 문학인 얘기도 듣고 완전 일반 상인 얘기도 듣고 친구 얘기도 듣고 그런데 박근혜는 퇴진하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인 2만 명 촛불 민심은 허탈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전국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가 본물 터지듯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우병우와 안종범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을 교체하는 선에서 새누리당은 거국 내각을 제안하며 사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반면 야권은 탄핵이나 하야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겁니까? 하야 정국으로, 탄핵 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얘기할 반성을 없이 오자마자 정치공세요. 정치공세는 누가 먼저 했어?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꺼낸 두 번째 깜짝 카드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총리 지명을 강행함으로써 파행을 일으켜 총리 전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동시에 김병준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던 국민의당을 회유해 야권 분열을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열하는 것은 야권이 아닌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대표의 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제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이정혜 대표님 지금 여기 우리 싸우자고 모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뭘 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했어요. 그냥. 아니 지금 기다려 다 했고 국민들 다 국민 하셨으니까. 여기에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진술이 나오는 등 비리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자 급기야 대통령 지지율은 5%까지 추락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요지는 최순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음 날 촛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광장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서울 20만 명을 포함해 전국 30만 촛불 민심의 목소리는 하나, 박근혜는 물러나라였습니다. 정치권은 놀랐습니다. 야권은 탄핵이나 퇴진을 거론했을 때 역풍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서 촛불을 두려워하며 대오를 갖추기 시작했고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가 별도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 한지붕 두 가족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의 제1호 당원으로서 선당 부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적을 버려야 합니다. 정치권이 촛불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번 반전을 시도합니다. 본인의 거취나 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 없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기습 제안한 겁니다. 잠시 우리가 정쟁을 중단을 하고 지금 국가와 국민,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한 그런 정치권의 협력. 비박계도 아쉽지만 사태 수습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이 탁 던져놓고 가면은 언론이나 국민은 새 당이 총리 누구 추천하지? 이걸로 넘어가잖아요. 딱 그렇게 질문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합의하면 저 봐라.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라고도 못하지 않냐. 이거 아니에요? 그 덫에 우리는 그 덫에 늪에 이미 빠졌다. 조금씩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끊임없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탈출을 시도했고 불안해진 야권은 다시 한번 촛불 민심을 확인하러 광장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당초 50만 명 정도일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광장에는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100만 촛불은 물러서던 비박계를 돌이켜 세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는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퇴진이나 이선 후퇴는 없다고 못 박으며 반격으로 돌아선 겁니다. 우선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가 아닌 한 조사가 부적절하고 부산 LCT 비리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자신은 수사를 회피하면서 부산 LCT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엄단하라는 이중적인 태도까지 보입니다. 차관 인사와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사드 배치,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친박계도 발맞춰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남경필, 오세훈, 김문수, 원희룡 대권의 여론조사 10% 넘기 전에는 어디서 대권 주자란 말도 끄집어내지 말고 대권 주자에서부터 사퇴하라 그러십시오. 한마디로 인민재판식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봅니다. 배후 세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꼭 그 배후 세력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과 혼란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좌파 시민단체들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친박 중진들까지 전방위로 박근혜 호위에 나섭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 분열을 틈타서 권력을 손에 쥐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아닌가. 지금 대다수 국민 여론은 같은 헌정 중단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 청와대와 친박의 반격에 촛불은 직접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136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장에서 시민들은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공범으로 박근혜를 지목.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재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검찰 발표를 상상과 추측, 사상 누각이라고 비판했고 국회에 제안했던 총리 추천권도 철회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친박계는 비박계 모임을 주도하던 김무성 의원을 집중 공격합니다. 도를 맞아야 될 김무성 전 대표는 이 당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더 이상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배신했습니다.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비박계의 호응에 힘입어 야3당이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탄핵 시계는 돌아갔습니다. 190만 명 촛불 민심은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청와대로 진격했습니다. 한 달 만에 2만에서 190만 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새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회심의 한 수가 정치권에 던져집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국회가 정해달라며 조기 퇴진의 가능성을 비췄지만 사실은 이간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국가 안정과 또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비롯한 정치 일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우선 탄핵을 다짐했던 비박계가 돌아서면서 탄핵 시계는 멈춰섰습니다. 탄핵을 주장해온 김무성 의원은 침묵에 들어갔고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의총 끝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친박과 비박계는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다시 합쳤습니다. 청와대는 비박계를 설득하기 위해 면담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께서 퇴진 입장을 밝히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회에서 일단 여야가 논의를 해보되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헌법적인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박 이탈이자 야권은 우왕좌왕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단독으로 김무성 의원을 만나 퇴진 일정을 논의한 것이 알려지자 다른 야당이 발끈했습니다. 탄핵안 표결 시점을 놓고는 2일, 5일 또는 9일을 놓고 오락가락했습니다. 야권 균열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또 저 자신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함정이다 라고 맨 먼저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함정에 우리 스스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이간책과 이에 흔들리는 정치권의 모습은 촛불을 횃불로 만들었습니다. 236만 명 민심은 청와대와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비박계는 민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의 4월 퇴진 여부와 관계없이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돌아섰고 청와대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탄핵 표결로 숨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동안 대통령은 끊임없이 각종 꼼수로 반격을 시도하며 정치권의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정치권은 그때마다 동요하거나 민심과 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주문했고 우왕좌왕하는 정치권을 고추 세웠습니다. 광장은 거대한 축제의 장인 동시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 됐습니다. 뉴스타파 최문호입니다.